네, 이번 시간에는 사장에 대한 첫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여전히 아직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약물 대사와 전구 약물 중에서 오늘은 약물 대사와 관련된 약물 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물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외부 물질을 지난번 간략하게 몸 했을 밖으로 때 약물 배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외부 물질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작용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분자 의약품, 약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물질입니다. 제노바이오틱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서 얘들을 어떻게든지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게 됩니다. 주로 일어나는 과정들은 극성을 높이는 방향, 극성 쪽으로 해서 보통 소변 정도로 이제 배출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사라고 하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대사가 바로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내의 다양한 효소 반응들을 통해서 외부 물질을 변화를 시켜서 체내 밖으로 빠져나가기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작용 지속 시간이 감소가 되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물질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PK나 로그피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회피를 하려고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도입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구약물이라고 하는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설계를 해서 이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체내에 들어가서 활성 성분으로 대사를 시키는 거죠. 이제 대사 과정을 받게 만들어서 유효한 약효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피네프린처럼 내인성 신경 전달 물질,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물질인데,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녹내장 치료제 사용은 눈에 사용하자고 하면 이게 너무 폴라하죠. 페놀송 OH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폴라니까 이 부분을 양쪽 다 이제 에스터로 만들죠. 이렇게 에스터로 만들게 되면 지용성이 높아질 거고, 그럼 각막이 더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된 다음에 원하는 이제 안구까지 도달한 후에는 안구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인 에스테라제에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될 거고, 이제 그 결과로 에피네프린이 나타나게 돼서 실제로 이제 활성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원래 에피네프린 같은 굉장히 과량을 사용을 해야지 일부가 이제 흡수가 되고 그게 약효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다이피베프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부위까지 전달돼서 약효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페니실린계 항생제 같은 경우도 이제 흡수율 같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드럭 같은 전략, 이쪽에 있는 카복실시드 부분을 사용해서 에스터 형태의 이제 프로드럭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약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용하기도 하고 약물의 입장에서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약물 대사와 이제 대사 경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약물 대사라고 하는 드럭 메타볼리즘은 결국 체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체 변화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이제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대사가 일어나는 부위는 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간입니다. 결국 리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외에 신장이라든지 위장, 폐, 혈액에도 실제로 가스분해 요소 같은 게 존재를 하고, 근데 피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제 경구 투여를 원하죠. 대부분의 환자들도 주사제보다는 당연히 경구를 선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약물은 위장이나 소장에 있는 위장관에서의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흡수가 되게 되면 문맥혈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간이 굉장히 대사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간에서 1차적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초회 통과 효과, 그러니까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간의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간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약물을 개발할 때도 간 대사 요소에 얼마나 안정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서로 두 가지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는 사용하는 대사 요소가 서로 달라야지
같은 대사효소 사용해서 두 개를 할 경우 한 약물이 대사효소에 다 사용이 된다든지 블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약물이 과하게 농도가 올라가죠. 원래 이제 대사가 일부 일어날 걸 생각하고 약을 투여를 하는데 이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체내의 농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보각지도라는 측면에서 다른 약을 먹고 있는지, 뭐 고혈압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지, 성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약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약을 바꾸거나 또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과정은 결국 화학적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원래 약물에 비해서. 근데 그 약물이 그냥 그대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대사 산물이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 개발할 때는 반드시 어떤 약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타나는 화합물 구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약물들이 실제로 부작용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지만 약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간 대사에 대부분 이제 간이 주가 되니까 이런 대사 경로는 보통 일상 대사와 이상 대사로 나누게 되고요. 일상 대사는 보통 대사성 반응, 메타볼릭 리액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는 관능화기 반응, 관능기화 반응, 그러니까 펑셔널 그룹이 바뀌는 거죠. 보통 폴라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용성이 강해진 쪽으로 바뀌는 게 일상 대사고, 이상 대사는 보통 결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합 반응은 더 수용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른 걸 붙여서 다른 체내에 있는 원래 물질을 붙여가지고 더 수용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대사 과정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유전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고, 나이대 또는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의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 임상 3상에서는 다양한 나이대에도 투여를 해야 되고, 성별, 남녀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인종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이제 백인이라든지 뭐 흑인이라든지 황인종이라든지 이렇게 구별하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구별하진 않지만 인종에 따른 구별도 해서 실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이제 특별하게 조직에 있는 분포도가 사람마다 특수하게 어떤 대사 요소가 굉장히 높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항상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임상 3상 실험을 하다가 이제 영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는 이게 특이한 사람이 한 번씩 있습니다. 대사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문제가 안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일상대사는 어떤 것들이냐, 다음 표에 있는 것과 같은 반응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펑셔널 그룹을 전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그룹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이 높아지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화 또는 OH가 붙는 수산화 과정, 옥시전이 붙는 산화 과정, 그 다음에 환원, 예를 들어서 키톤기가 있으면 환원을 시키게 되면,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알코올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 가수분해라면 보통 카복실시드랑 알코올, 카복실시드, 아민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펑셔널 그룹이 더 극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주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옥시데이션 반응들, 뭐 알킬 체인 같은 것들도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터셔리 아민이나 이런 경우는 세컨더리 아민 형태로 알킬 하나를 떼내는 과정, 그 다음에 S 디알킬레이션, 마찬가지 SH 사이올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폴라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데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 약화학 시간에 배웠었던 옥시데이티브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역반응입니다. 이제 아민기가 붙는 거에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들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뭐 디알루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반응들 전부 다 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상대사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오디알킬레이션, 그 다음에 에폭시데이션 같은 것들도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제일 많은 부분이 실제로 아로매틱 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헤테로사이클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아로매틱 링에 하이드록실레이션, 이제 페놀성 OH 같은 걸 붙게 되면 당연히 극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 반응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사관이 간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주로 존재하는 사이토크롬 P450라고 얘기하는,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의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도 물론 이제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수분해 과정. 아마이드나 에스테를 하이드롤리시스 하거나 에폭사이드를 하이드레이션해서 하는 과정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환원 과정은 환원 반응에 의한 대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뭐 나이트로가 리덕션 돼서 아닐린 형태가 되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카르본 일기를 이제 환원시켜서 리덕션해서 알코올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반응들은 보통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루코니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축합 반응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좀 특이한 점은 아스틸레이션이 되게 되거나 또는 뭐 S나 O, N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극성이 증가하진 않죠. 극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OH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반응을 통해서 다른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더 폴라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보조해주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런 대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 반응입니다. 이제 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일상 대사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들, 뒤에 가서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알리파틱 체인이 옥시데이션 되는 거나 방향족에 페놀송 OH가 도입되는 아로매틱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 이중결합 같은 거 있을 때 일어나는 에폭시데이션 반응이라든지 N이나 O, S에 이서나 이런 설파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세컨더리 아민이나 터셔리 아민 같은 형태의 알킬 그룹이 떨어지게 돼서 SH 또는 OH, NH 같은 게 생기면서 극성이 증가하는 방향들, 그 다음에 질소의 N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들, 그 다음에 산화적 탈아미노 반응,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간에 있는 대사 효소에서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성을 증가시키는 펑셔널 그룹의 전환을 통해서 극성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수용성을 증가시켜서 이 다음에 이상 대사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기, 그러니까 결국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더 용이한 형태의 펑셔널 그룹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런 대사 과정은 사이토크롬 P450, 줄여서 CIP450 또는 줄여서 CI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CIP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이 CIP라고 하는 대사 효소가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IP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CIP3A, CIP182, 2C9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약이 대부분 이제 대사가 되는 과정에 주로 쓰는 건 이제 보통 5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종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사적으로 얼마나 안정하냐,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CIP450이라고 하는 사이토크롬 P450라고 하는 게 과정을 거쳐 옥시데이션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절대 이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헤메 형태의 활성화된 옥시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옥시전이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옥세노이드 중간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옥시데이션 중간체가 이 산화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더 궁금하다, 이런 CIP가 정말로 어떤 체내에서 반응인지 그런 부분들은 유광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면 물어보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CIP의 이 옥사노이드 중간체에 굉장히 산화력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라디칼성 반응이 이제 주가 되긴 하겠지만, 완전한 라디칼성 반응은 아니어도 그런 반응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알케인 체인이나 고리형 알케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대사가 될 거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칼성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OH가 이렇게 발생하는, 알코올이 발생하는 옥시데이션 과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디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알케인 같은 형태로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켄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추가적인 옥시데이션 반응들이 더 일어납니다. 옥시데이션이 한 번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단 사용되는 효소들은 조금씩 바뀌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알리파틱 체인, 아무것도 없는 이제 롱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어디가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말단이나 말단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정도의 옥시데이션이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도 되게 됩니다. 이제 R그룹에 따라서, R그룹이 어떤 거냐에 따라, R그룹이 이중결합이거나 예를 들어서 벤젠링이나 이런 경우는 알릴릭 옥시데이션 또는 벤질릭 옥시데이션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옥시데이션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실제 화합물들, 실제 약이 체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알리파틱 체인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있는 메틸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옥시데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단에 일어나게 되면 알코올이 됐다가 한 번 더 옥시데이션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카복실시드, 굉장히 극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앞단계 이렇게 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페노바비탈은 메이저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주로 생성되는 대사물은 이렇게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끝부분이 오메가, 끝부분 앞에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이 옥시데이션 대사가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로 제일 많이 쓰이게는 이부프로펜, 항염 진통제라고 보통 관절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열이 나거나 할 때 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게 되죠. 이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이제 알리파틱 체인이 있게 되는데, 벤질릭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우는 이 브리치 형태, 아이소프로필 세컨드리 부틸에 해당되는 이제 이 부분이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알코올이나 또는 카복실세가 생긴 이후에는 이상대사라고 합니다. 이상대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되게 되는 에이사이클로비어라고는 항바이러스제는 실제 이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말단에 있는 OH도 물론 이제 극성이 높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극성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카복실시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극성이 높아지게 되고,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이상대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리파틱 체인 또는 알케인에 대한 산화적 대사 반응의 하나의 예가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이라든지 고리형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알케인이나 고리형 알케인에 대한 것들, 동일하게 이제 벤질릭 포지션에 해당되는 메틸이 있는 경우, 앞에서 3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대사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기 혈당 강화 효과가 너무 빨리 끝나겠죠. 대사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 이 부분에 옥시데이션 대사가 일어나서 이런 OH가 생기게 되고, 얘는 혈당 강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작용 지속 시간이 짧아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벤질릭 포지션이 옥시데이션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톨부타마이드처럼 여기도 벤질릭 포지션이죠. 결국 이 위치도 벤질릭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미트리틸린이라고 하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떨어지는 대사도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 벤질릭 포지션, 두 군데 벤질릭 포지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OH가 생기는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엑소바비탈 같은 경우는 알릴릭 포지션, 물론 여기서 알릴릭 포지션이 두 군데가 있긴 하지만 스테리칼리는 이제 여기가 더 유리하니까 결국 이제 대사 효소도 효소이기 때문에 거대 분자입니다. 접근하기 용이한 쪽이 더 잘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사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뭐 실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헥소바비탈 같은 경우에도 옥시데이션이 되게 되면 이런 알릴릭 옥시데이션, 알파유탄 카르보린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발프로게시드 항경련제로 사용되는 것들도 이제 산화적 대사를 통해서 이중결합 같은 알켄을 만들기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벤질릭 포지션이나 이런 데가 다 옥시데이션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형태가 생기거나 원래 예측하지 못한 것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실제 검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할 수가 있죠. 벤질릭 포지션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이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정한 부분들은 실제로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사가 일어난 대사체라고 하는 건 한 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약물 하나당 보통 뭐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막 열 몇 개씩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사되는 부위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대사요소도 달라서 동일한 대사요소로더라도 화합물에 있어서 A라는 부분에 옥시데이션 시키기도 하고 B라는 부분도 옥시데이션 시키고 벌써 두 개의 화합물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강한 대사요소가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약효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부작용을 나타낼 때가 실제로 가장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생성되면 더 문제겠죠. 굉장히 마이너하게 생성돼서 뭐 독성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정도면 오케이가 되지만, 메이저로 나타난, 예를 들어서 한 20%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걔가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면 약으로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 중에 하나인 페메트라진, 지금은 이제 사용은 하진 않지만 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요런 화합물이 있으면 대사가 어디가 잘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요 부분, 여기 있는 파라 위치 또는 벤질릭 포지션, 이런 부분이 이제 대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주 대사체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에 아마이드가 되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은 예측이지만, 그러니까 예측한 게 대부분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특이하게도 발생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 다음으로 알켄, 이중결합이 있거나 삼중결합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대사입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대사는 에폭시데이션입니다. 화학적 반응에 보면 MCPBA 같은 걸 사용하면 여기에 에폭시데이션 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에폭사이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좋냐, 유클레오 파일이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되죠.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이런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에폭사이드가 되면 외부에서 물이라든지 또는 유클레오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들어오게 되면 더 폴라지는 형태, 극성이 높아진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클로헵타딘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에폭시데이션이 되는 대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항경영제도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에폭시데이션 대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런 할로젠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마이그레이션적인, 옥시데이티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클로라이드가 이전하면서 이 부분이 옥시데이션 돼서 이렇게 알데하이드 형태로 바뀌는 그런 대사들도 일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아로매틱 링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또는 헤테로사이클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대사가 가장 잘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약물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 메이저로 일어나는 거는 뭐 NIH 시프트부터 이런 뭐 다양한 경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지만, 그런 거를 이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떠한 벤젠골에 치한체가 있을 경우에 치한체가 있다, 이렇게 R그룹에 파라 위치에 옥시데이션 되는 대사가 굉장히 흔하게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막혀 있거나 다른 걸로 치환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페닐이 있는 경우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대사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파라만 일어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르소에도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메타에도 일어나지만, 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약물에 페닐기가 2개, 3개씩 존재를 한다. 근데 다 파라가 다 비어있다. 그럼 거길 가서 다 옥시데이션 시킬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한 개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옥시데이션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고, 한 개만 시키는 이유는 한 개만 시켜도 1상 대사가 끝났고 2상 대사를 할 수가 있죠. 2상 대사를 할 수가 있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2개를 다 옥시데이션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합물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스토아미노펜이라고 부르는 타이레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약물들은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체내 대사에서 이게 생기고 얘가 해열 진통 작용을 한다. 이건 메타볼라이트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초기에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기에 사용했었던 아세타닐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파라 위치, 요 아마이드가 붙어 있는 거에 파라 위치가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옥시데이션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타이노로 해당되는 아세토 아미노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버나 아비탈 같은 경우 뭐 알킬 체인도 있긴 하지만 페닐기가 비어 있고 파라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옥시데이션이, 파라 위치 쪽에 옥시데이션이 되는 경우도가 주 대사 산물에 해당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페니기가 두 개다, 이렇게 페니토인처럼 페니기가 두 개인 경우는 둘 다 옥시데이션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만, 한 개의 페니기만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이상대사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벤조파이란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에폭사이드가 생성되면 오프닝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딱 파라라고 할 수는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파라가 아닌 위치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각치한체에 대해서, 이치한체에 대해서 파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가 막혀 있고, 이 둘 중에 한 군데가 일어나고 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입체장애가 덜한 쪽, 대사 요소가 접근하기 쉬운 이쪽 부분에 주로 옥시데이션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대사는 이제 N-타랄키라, N-디알킬레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화학 시간에 배웠던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아민과 카르보닐기를 반응을 해서 리덕션을 시켜서 이렇게 쭉 가는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으로 아민을 떼내기 위해서, 이 아민을 떼내기 위한 그 과정이 N-디알킬레이션 이라고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특히 3차 아민인 경우, 3차 아민인 경우는 2차 아민이 돼야지만 폴라리티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용성은 3차 아민 지용성이 높지만 2차 아민이 되면 수용성이 높아질 거고, 이후에 이쪽에 이상 대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체내 밖으로 빠져나가기 용이한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틸몰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터셔리 아민이 있기 때문에 이 터셔리 아민의 메틸이 떨어지는 대사, 그래서 N-디메틸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NH가 되고 폴라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직장애나 진경제로 사용되는 이제 다이아제팜이라고 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메틸이 떨어지는 디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미프라민도 우울증 치료제고, 데시프라민도 이제 우울증 치료제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울증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3차민이냐 2차민에 따라서 작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3차민에 메틸이 떨어져 나가는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민이 떨어지는 대사는 거의 대부분 3차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아민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1차 아민은 절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NH 같은 게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이 이상대사가 그 다음에 쉽게 발생하는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 나이트로젠에 있는 알킬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옥시전이나 또는 이제 설퍼에 붙어 있는 것도 잘 떨어집니다. 이제 프로조신 같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 알파 차단제로 사용되는 프로조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이 대사가 일어나서 페놀송 OH를 만들게 되는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베라파밀 같은 이제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대사. 이제 코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놀송 OH 이쪽 있어 부분이 떨어지죠. 앞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대사가 실제로는 발생을 합니다. 코데인도 대사 과정이 한 개만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프록센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OH, 그러니까 O 있어, 메틸 있어 부분이 이렇게 옥시데이션 되는 대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설퍼에서도, 설파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파이드 사이럴 형태로 되면 좋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는 6-머캅토 퓨린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클로로프로마진 같은 경우는 양쪽에 페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대사관이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특이하게도 클로로프로마진 같은 경우는 설폭사이드로 대사가 되는, 훨씬 폴라리티가 증가되는 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대사 과정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민에 있는 알킬리가 떨어지는 거하고 유사하게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알킬이 남아있고 아민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페타민 같은 중추신경 흥분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민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대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아민이 떨어지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알킬이 떨어지는 거지만 어차피 과정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밑에 수소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소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펜타민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지금 거의 사용은 안 되지만 이게 터셔리 앞에 터셔리 카본이 쿼터너리 카본이죠. 얘에서 수소가 없는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마이그레이션이라거나 이런 대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할로게나의 대사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실제로 흡입 마취제, 그러니까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마취제 같은 데서 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간에 있는 마이크로점 CIP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타 마찬가지 그런 대사 과정들이 다른 부분에도 일어나겠죠. 앞에서 잠깐 봤었던 크로로프로마진 같은 경우는 설퍼가 떨어지는 대사보다는 설파이드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설폭사이드 형태의 대사가 일어난다든지, 트라이에틸아민 같은 경우는 에녹사이드가 일어난다든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에녹사이드 같은 걸 통해서 폴라리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간 이외의 대사에서도 대사 효소들도 작용을 합니다. 간에서만 다 되지 않으니까 특정한 영역에서 작용되는 대사 효소들, 잔텐 같은 유사한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잔텐 옥시다제라고 하는 대사 효소가 작동을 해서 잔텐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이제 옥시데이션 된다든지, 그 다음 내인성 신경전달 물질들이 보통 이제 말단에 아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라토닌 같은 경우, 5-HT라고 부르게 되는 세라토닌 같은 경우도 말단에 이렇게 아민이 존재하는데, 이런 아민을 옥시데이션 시켜서 알데하이드를 이렇게 끊어주는, 아민을 끊어주는 형태로 작용하는 MAO라고 하는 모노아민 옥시다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위장관부터 신경소식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쳐져 있고, 그래서 내인성 신경전달 물질이 본인의 원래 역할을 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장도 되고 재흡수도 되지만 필요 없어지게 되면 사라져야 되니까 이런 사라지는 데 사용되는 대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알코올을 디옥시나제, 이런 알데하이드 디옥시나제를 통해서 알데하이드로 옥시데이션이 되거나 또는 카복시애시드로 옥시데이션 되는 그런 대사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환원적인 대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크로랄 같은 경우 대사가 되면 알코올이 되니까 알데하이드보다는 폴라리티가 좀 더 증가해서 이상 반응이 더 용이하게 만들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키톤이 존재를 하죠. 이제 키톤이 있는 아세토 헥사마이드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키톤을 리덕션을 시켜서 알코올을 발생시켜서 더 수용성이 높아지는 방향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게 되고요. 다이살프란 같은 경우는 다이설파이드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각각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형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약물도 마찬가지로 나이트로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는 리덕션이 돼야지만 아닐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파기 항생제를 이제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건 이제 아조화합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염색제 같은 것들을 이제 우연하게 써서 됐는데, 이건 실제로 아조화합물이 리덕션이 일어나면서 양쪽 다 이렇게 아닐린 형태의 아미노로 바뀌면서 실제로 활성 성분은 여기 있는 설폰 아마이드계 설파기 항생제에 해당되는 설파닌 아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옥시데이션만큼이나 흔하게 일어나는 대사 과정이 바로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가수분해 반응 에스터나 아마이드, 실제로 이제 펩타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되고, 간뿐만 아니라 조직, 혈장, 또는 이제 혈액에 내에도 존재하는 이런 가수분해 요소, 에스테라제 또는 아마이드를 분해하는 경우 이제 아미다제라고도 얘기하는데, 통칭해서 보통 이제 에스테라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테라제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수용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 당연히 알코올하고 카복실산이 생기니까 어느 양쪽 다 수용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프로카인 같은 경우 실제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PABA라고 하는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같은 굉장히 폴라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되면 국소마취제 효과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다음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하는 프로카니마이드, 이제 프로카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아마이드로 바꿔놓은 것도 빠르진 않지만, 에스터에 비해서는 빠르진 않지만 이 부분이 대사가 돼서 동일한 게 생기게 됩니다. 생동주체 치환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배웠었죠, 저희가. 그 다음으로 에날프릴 같은 경우 이제 프로드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에이스 저해제고 분자 구조의 확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이 돼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프로드럭인데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효 성분이 아니라 이게 끊어진,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고 카복시애시드가 나오는 게 실제 성분인데, 이 상태는 카복시애시드가 이렇게 두 분자나 있고 하기 때문에 경구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형태, 에날프릴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지만 실제 약효 성분, 에날프릴 실제 약효 성분은 에날프릴 넷이라고 부르게 되는 게 실제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가 되고 얘가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베타락타마제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 이런 아마이드 반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끊어져서 약효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베타락타마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아미다제에서 가스분해가 일어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에스터나 아마이드는 무조건 가스분해가 일어날 거냐? 당연히 안 그렇겠죠. 항상 예외가 존재를 하니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이제 해독제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항콜린제 같은 경우 실제로 에스터를 분자 내에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가스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가스분해 효소는 사이즈가 큽니다. 네, 굉장히 크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서 접근을 하려고 보지만 위에 있는 이런 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막고 있고 이쪽도 페닐도 막고 있고 그래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반응에 대한 실드.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이상대사를 하게 되면 극성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재흡수도 잘 안되고 배설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외부 물질을 친수성이 갖게끔 만들어줘서 배설, 그러니까 아예 빼내버리는 거죠. 밖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약물들은 분자 내에 이제 카복시시드나 알코올, SH, NH 이런 게 존재하는 약물들도 몇 개는 있었죠. 그런 약물들은 일상대사 안 거쳐도 됩니다. 바로 이상대사가 직접 일어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이상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대사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베타글루코나이드를 형성하는 반응, 아까 전에 뒷장에서 잠깐 봤었던 반응, 그 다음에 설페이트 붙어서 설포닉 애시드 형태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글라이신이라든지 글루타믹 애시드처럼 굉장히 극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는 반응들, 그 다음에 아스티라 반응이나 메티라 반응, 극성은 높아지지 않지만 이후 반응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반응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전체가 다 이상대사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나머지는 다 극성이 높아지지만 아스티라 또는 메티라는 극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상대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베타글루코나이드 형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타글루코나이드가 형성되는 거는 이 반응성이 좋은 UDPG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UDPG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UDPG라고 하는 게 유클레오파일의 공격을 받기, 유클레오파일이라고 하면 일상대사 같은 걸 거쳐서 수용성이 높아져서 폴라리티도 증가되어 있는 게 공격하기 쉬운 쪽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카복시시드 같으면 이제 에스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서 형태, 아민 같은 경우는 아민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반응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일상대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메프로바이트 같은 이제 근육이완제, 근이완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체내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알리파틱 체인의 옥시데이션 대사, 오메가 마이너스 1번 위치로 옥시데이션 대사, 일상대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일상대사가 일어나게 돼서 극성이 높아지고 생겨낸 이 OH 부분에 베타글루코나이드가 이렇게 붙게 되면 극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메페리딘 같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이 되지만 얘도 이제 가스분해를 통해서 카복시시드가 되고 이 부분이 이상대사가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뎁손 같은 나병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민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상대사 안 거쳐도 됩니다. 바로 이상대사 일어나서 글루코나이드가 이렇게 붙는 반응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글루코나이드만큼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설페이트 콘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PAPS라고 얘기하는 설페이트를 줄 수 있는, 마찬가지 외부에서 유클레오파일이 이제 펑셔널 그룹 유클레오파일이 이제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PAPS에서 이 알코올이나 이런데 설포닉 애시드 형태로, 그러니까 알코올보다는 훨씬 더 폴라리티가 증가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죠. 아스토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효과도 있지만 얘도 결국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PAPS에서 이 페놀송 OH가 설포닉 애시드로 바뀌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설파계 항생제 같은 경우도 이 NH2의 아닐린 같은 경우에 이상대사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굳이 일상대사가 필요 없겠죠. 일상대사 없이 이상대사를 통해서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미노산과의 반응은 보통 이제 아스틸코어 A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어나이드라이드 형태를 만들죠. 이것도 이제 뉴클레오파일이 이렇게 공격하기 좋죠. 그럴 경우 이제 글라이신이라든지 글루타민 같은 것들이 공격하기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글라이신이 붙어서 더 폴라이징하거나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붙어서 더 폴라이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뭐 아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스티라만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아스티라가 일어나면 이제 극성이 높아지진 않지만 이후 추가적인 이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마찬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 대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메티라 반응, 보통 이제 S-아데노실 메사요닌, 이제 SAM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N메틸 또는 O메틸 또는 설퍼 쪽에 이제 메티라 반응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상대사 반응이긴 하지만, 이게 옥시데이션이 이상 반응이긴 하지만 극성이 아주 높아지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인성 신경전달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에프네프린 같은데 흔하게 작용하는 게 COMT라고 하는 콤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카테콜 O 메틸 트랜스퍼라제라고 해서 카테콜에 취한계가 있을 경우에 요 메타 위치만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메틸레이션을 시키는 이제 대사 효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COMT도 이제 이상 대사 중에 하나로 메티라 대사 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PNM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옥시전을 이제 대사시키는 옥시전을 메티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민을 메티라 시키는 이제 그런 대사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만약에 노르에프네프린에 작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프리아민이 끝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메틸레이션 대사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SAM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설퍼도 메틸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옥시전하고 설퍼가 있을 때 설퍼 쪽에 이렇게 메틸레이션 하는 대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광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은 보통 선택적으로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 폼, 마이너스 폼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사 요소도 카이랄한 환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한쪽만을 옥시데이션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남아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독성을 유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두 개의 광화학생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라세믹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체내에 있는 대사 효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원래 액티브한 형태 플러스 이부프로펜에 해당되는 쪽으로 라세미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대사 요소의 보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광화 활성 없어도 약효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상대사, 이상대사가 어떤 부분에 주로 잘 일어나게 되면 보통 극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상대사가 용이하게 되는 쪽으로 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면 약물의 어떤 지속시간이나 이런 데 너무 대사가 잘 일어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정구약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